자, 일단 국어 영역에 대한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지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형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공략한다면 사실은 한 등급 상승은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1등급과 2등급이 한 2문제 차이 나고 2등급하고 3등급이 이제 전통적으로 한 3문제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한 7점에서 8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합법작문학과 잠깐 얘기하셨는데 작년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장문이 좀 통합되어서 출제되고 있고 맞죠? 그래서 하장문 파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굉장히 힘들어했던 친구들 중간에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질문 자체가 잘못되셨어요. 그래요? 유형별로 공략한다는 게 아니고 장르별로라는 말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장르별로. 우리가 또 첨삭을 당하죠. 장르별로. 우리 한번 PPT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2번. 일단 이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화법과 장문에서는요. 정답률이 절대로 80%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이 되게 쉬워요. 근데 학생들이 왜 이제 어렵다고 느끼냐면요. 이런 거예요. 되게 내용 자체가 문제가 쉽게 나온 게 아니라 복잡하게 나와요. 뭐 그냥 차트도 나오죠. 도표도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그냥 이건 뭐냐면요. 있는 정보를 하나씩 뭐 하면 되냐면 확인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있는 정보를. 근데 이제 융합 지문 갖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3번부터 7번이 융합 지문이었거든요. 그럼 한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가지문은 화법입니다. 나지문은 장문입니다. 말만 융합이지. 한번 모양을 보시죠. 자, 3번 문제 뭐에서 묻고 있습니까? 화법에서 묻고 있죠. 4번 문제는요? 역시 화법에서 묻고 있죠. 5번 문제는 보기의 기억 미음 중이니까 역시 어떻습니까? 화법에서 묻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나니까 장문에서 물어보고 있죠. 7번 문제 나니까 장문에서 물어보고 있죠. 융합된 게 뭐 있습니까? 따로따로 그냥 섞어놓은 것 뿐이지 분리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화법과 장문을 되게 쉽게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섹션을 줍니다. 섹션. 발음 좋았죠? 섹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번에 학생이 되게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어려운 것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풉니다. 가지문을 다 읽고 아이들이 4번 문제를 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문제를 보고 또 읽죠. 이러면 시간 낭비거든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자, 3번 선택지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찬성일은 반대 신문이죠. 그럼 얘는 찬성일 반대 신문에서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반대일의 입론이죠. 얘는 반대일의 입론 부분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렵게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섹션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이 대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가보면 답이 2번이에요. 반대일의 입론에서 문제점에다 원이 나와 있잖아요. 자, 5번 문제도 얼마큼 쉽게 나오나 한번 봐보시겠어요? 보기의 기업 미용점 찬성일의 입론이죠. 그럼 어디 확인하시면 되냐면, 자,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하십시오. 찬성 측 입론이니까 찬성 1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슬쩍 뭐에 가면 되는 걸까요? 지워가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7번 문제도 보시면 역시 알겠지만 찬성 측 입론에서 다 뭐예요? 섹션을 지정해주고 있죠. 이게 지정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지문 다 읽고 문제 푸느냐고 또 다시 지문 다 읽고 이러니까 시간적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합법 장문은 절대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문 한번 또 확인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일단 어때요? 머리 아프죠? 그거 문제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애들은요. 이런 복잡한 게 나오면 머리 뜯어요, 그냥. 시험장에서 어떻습니까?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문제를. 보기는 나를 수정 보완하기에 찾은 자료죠.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 나를 보죠. 그 다음에 자료도 보죠. 자료 기억 있죠? 기억 다시 이 있죠? 니은 있죠? 디귿 있죠?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요? 선택지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출제자가 문제를 틀리게 하는 방법은 주어진 자료를 선택지에서 왜곡시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관계 짓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를 관계 짓지 말고 글값만 자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자료들의 특징을 한번 봐보시죠. 1번, 2번, 4번, 5번은 자료 하나 갖고 선택지를 만들었죠. 근데 3번은 자료 2개 갖고 선택지를 만들죠. 그럼 출제자가 자료 하나 갖고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자료 2개 갖고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2개죠. 2개 갖고요. 그럼 뭐부터 먼저 보는 거냐면 3번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봐볼까요? 기억 다시 2였어요.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나왔죠. 기억 다시 2는 뭐냐면 SNS의 이용 빈도가 주 4회 이상 높다는 겁니다. 그럼 해볼게요.
기억-2와 니은을 활용하여 SNS 이용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봉사활동 참여 빈도가 높아져.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 거기 어디에 SNS 이용 빈도가 높다는 학생이 봉사활동 참여 빈도가 높다는 게 니은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 기억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 나와 있어요. 근거가 없네. 근거.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에요. 네. 그럼 자료를 나를 보는 시간 줄였죠. 1번, 2번, 4번, 5번 선택지 보는 시간 줄였죠. 근데 어떤 점이 이렇습니다. 혹시 3번에 말고 다른 데 함정을 파놓지 않았을까? 그렇죠. 나머지 활용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정답률이 80%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꼼수를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오빠를 믿어주세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10번 문제 하나 봐볼까요? 네네. 10번 문제. 네.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우리 지금 윤시현 선생님 눈빛이 빛나고 있어요. 자, 우리 윤시현 학생 이거 한번 풀어보죠. 네. 네. 이거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선지를 먼저 봐야죠. 선지를 네, 먼저 보죠. 네, 네, 네. 빨라요. 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나를 읽어요. 그리고 A에 네네. 들어갈 내용을 따지죠. 네. 조건 부여 문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조건 두 개를 볼게요. 나눔의 의의를 밝히고 네. 두 번째 의문문의 형식으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했죠. 네. 그럼 네.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윤 선생님 두 네. 조건 가운데 뭘 갖고 먼저 따져볼까요? 일단은 네. 의문형으로 마무리하겠다 했으니까 의문형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겠죠. 머리가 좋아요. 네. 참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의문문의 네. 형식으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면서 마무리하니까 그쵸. 마무리에 의문문이 있어야 돼요. 그럼 1번, 2번 당장 아니네. 1번, 2번 당장 아니죠. 네. 3번에 보지 않으실래요? 있죠. 네네. 4번에 해보지 않으실래요? 권유 있죠. 네네. 5번은 의문문이 있지만 네네. 동아리 권유는 아니니까 답은 네네. 3번과 4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의 의의잖아요. 그쵸. 자, 네네. 윤신영 학생 3번, 네네. 4번 중에 답은 몇 번일까요? 나눔의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4번이겠네요. 4번. 나눔은. 이렇게 나눔 하니까. 나오고 3번은 뭐냐면 네네. 동아리 활동을 네네, 하다 맞아요. 보면이고 네네. 4번은 나눔의 의의가 나와 있잖아요. 답은 네. 4번이죠. 네네. 그러네요. 윤신영 학생 맞습니다. 머리 네. 좋아요. 나를 다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네네. 뭐가 줄어듭니까? 시간이 시간이 줄어드니까 줄어들죠. 9번, 10번 문제는 지문 외에 별개의 문제로 풀어버렸죠? 네. 그럼 8번 문제만 뭐 해보면 돼요? 아. 푸는데 8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뭘 줬습니까? 네네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네. 네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순서죠. 보통 네네. 어려울 때는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순서를 섞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맞아요, 두 번째 맞아요. 문단에 있을 수 있고 니은이 맞아요. 세 번째 문단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어떻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죠. 네네.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나오다 확인해 보니까 3번이 없어요. 그럼 뒤에 지문 어때요? 두 지문은 두 문단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네네네.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공감이 가장 크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건 제 이제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시험 감독을 하면서 보면, 국어를 잘 봐야겠다는 부담이 굉장히 커요. 학생들은 이거 망치면 뒤에 다 망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학생들이 꽤 만나봤어요. 많아요. 아. 그런데 그 정기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80%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이 화법과 작문, 난이도가 쉬운 문항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뒤에 진짜 다 밀려버리는 고민해야 되는 문항들을 고민할 아. 시간을 확보 네, 못한다. 네. 그 거의 말씀인 찍어요. 거죠. 네. 뭐 한 세트 찍고 막 이렇게. 네네.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답이 3번이 2번이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은 3번, 4번, 5번을 확인하러 가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쉬워요. 확인하지 마세요.